생활 영양소에 관한 제품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좀 많아서 제가 빨리 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굿모닝 하셨죠? 네, 대답을 못 하시네요. 네. 2026년 또 새해가 밝았죠. 네, 트렌드 코리아 2026 많이 읽어보시고 또 들어보셨을 건데, 올해는 이제 그 붉은 말의 해라고 해서 이 사람의 상체를 하고 하체는 말의 모양을 한 이 그림들을 이 어떤 그 심볼들을 많이 보셨을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 그림은 켄타우로스라고 2026년은 이제 AI가 이제 사회 전반에 걸쳐서 활용이 되고 또 많이 또 많은 분야에 있어서 AI가 적용이 되는 그런 어떤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는 그런 시대라고 해서 우리가 그런 시대에 맞춰서 누군가는 AI를 활용할 거고 또 누군가는 뒤떨어지겠죠, 그죠? 그래서 이 어떤 그 사진은 AI를 잘 활용하는 그런 어떤 민첩성과 그런 어떤 에너지를 잘 가지고 또 우리가 두뇌는 인간 고유의 어떤 감성이나 이성을 잘 겸비한 그런 어떤 인재가 되라는 의미에서 2026년 트렌드 코리아가 그렇게 또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가지 그 트렌드 키워드가 나와 있는데요. 그 중에서 8번째가 건강지능 HQ입니다. 우리 리더님들은 HQ에 대해서 이미 또 많이 알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이제 앞으로는 그 개개인의 건강을 스스로가 잘 지켜나가야 되고 또 많은 사람들이 전문가 이상으로 건강에 관한 자료나 또 이런 것들을 찾아보고 자기 건강을 스스로 지키려고 하는 그런 욕구가 커진다라는 그런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라이프 스타일 전반에서 건강을 잘 챙겨야 된다는 것이 건강지능의 어떤 핵심 내용인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아메이는 이런 어떤 트렌드에 발맞추어서 뭐 마이웰리스 랩이라든지 또 그로잉 랩이라든지 마이랩이라는 그런 어떤 다양한 플랫폼을 또 이미 구축하고 있고 그리고 우리 뉴트리라이트가 그런 어떤 전반적인 어떤 제품력으로 다 뒷받침이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또 올해도 우리 사업은 더 잘 되고 또 트렌드에 맞추어서 또 우리가 그런 어떤 그 트렌드를 이끌어가는 그런 리더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려면 이제 우리가 건강을 잘 지키려면 먼저 우리 인체에 대해서 좀 잘 알고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사람의 인체는 그 여러 가지 장기가 있는 기관계로 구성이 되어 있고 또 이 기관계는 또 기관으로 나누어지고 조직으로 나누어지고 또 조직은 또 작은 세포로 구성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세포는 분자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어떤 분자냐면 영양 분자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그것이 영양소로 분해가 되고 혈액을 통해서 세포로 이동을 해서 세포가 만들어지고 이 세포는 또 조직을 만들고 기관을 만들고 우리 장기를 만들어서 우리 인체라는 사람이 만들어진다고 하거든요. 이런 전반적인 과정을 대사라고 합니다. 음식을 섭취하여 그것이 우리 몸 안에서 실제로 쓰이기까지의 과정을 대사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이제 쇠고기를 먹는다라고 치면 음식이죠. 그것이 바로 내 몸에 쇠고기가 들어가서 내 몸에 뭔가 이렇게 흡수가 되는 게 아니고 영양소로 잘게 부서져서 소화 흡수가 되어서 세포가 되는 그런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이 건강하려면 세포가 건강해야 되고 세포가 건강하려면 다시 돌아가서 좋은 영양소를 우리가 섭취해야 되고 좋은 영양소를 섭취를 하려면 좋은 음식을 먹어야 되는 것이 건강을 지키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먹는 것들에 대해서 많이 신경을 쓰는데요. 자, 영양학적으로는 이제 5대 영양소, 6대 영양소, 7대 영양소로 이 영양소들이 다 이렇게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익히 알고 있는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비타민, 무기질이 5대 영양소로 분류가 되고요. 거기에 또 물이 더해지면 6대 영양소가 되고 거기에 식이섬유 또는 이제 식물 영양소가 더해져서 7대 영양소로 불리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인체가 건강하려면 실제로 이런 7대 영양소가 골고루 들어있는 음식을 잘 먹으면 가장 먼저 나의 건강을 지키는 그런 어떤 방법이 되겠죠.
네, 그런데 이런 영양소는요, 또, 대량 영양소와 미량 영양소 또 나뉘어진다고 합니다. 대량 영양소는 말 그대로 우리 인체에서 많이 필요로 하는 영양소겠죠. 그래서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이 이 대량 영양소로 불리워지는데, 이 영양소들은 또는 열량 영양소로도 불리워집니다. 그러니까 영양소라는 말에서 알 수 있듯이 우리 몸에 에너지를 내는 영양소겠죠. 그죠? 그래서 이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이 그렇게 분류가 되고 비타민, 미네랄이나 또 식이섬유, 물은 미량 영양소로 분류가 됩니다. 그런데 이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은 우리가 먹는다고 해서 내 몸에 그대로 흡수가 되는 게 아니고요. 소화 과정을 통해서 분해가 됩니다. 그래서 탄수화물 같은 경우는 포도당으로 분해가 되어서 효소에 의해서 우리 몸으로 흡수가 되고요. 단백질 같은 경우는 아미노산이나 아민, 뭐 암모니아 이렇게 또 분해가 되어서 흡수가 되고요. 지방은 우리 지방산, 글리세롤 학교 다닐 때 배웠던 기억나죠? 이렇게 잘게 분해가 되어서 우리 몸에 흡수가 됩니다. 그런데 이런 영양소들이 분해가 되어서 흡수가 될 때 효소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엔자임 바이옴은 효소에 속하잖아요. 엔자임 바이옴 같은 경우는 탄수화물과 단백질의 분해를 도와주는 효소이죠. 그죠? 그래서 우리 인체는 이런 소화 대사 과정에 있어서 한 만여 가지의 효소가 필요하대요. 그래서 그 효소가 내 몸에서 이렇게 생성이 되고 그 작용을 잘하면 우리가 먹는 음식이 소화 흡수율이 높아지겠죠. 그런데 내 몸이 건강하지 않고 또 이제 나이가 들어간다거나 하면 인체에서 분비되는 효소가 줄어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외부의 소화 효소의 도움을 받는 것이 적절하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효소에 의해서 잘 분해되어서 내 몸으로 잘 흡수가 되면 우리 세포가 건강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소화 효소가 부족해서 이런 영양소들이 잘 흡수가 되지 않고 분해가 되지 않잖아요. 그러면은 이런 대사 과정에서 대사 부산물들이 생긴다고 합니다. 그래서 탄수화물 같은 경우는 대사가 잘 되지 않으면 젖산이라는 부산물이 생기고요. 단백질은 아미노산이라는 이런 부산물이 생기고요. 지방 같은 경우는 중성지방이라든지 나쁜 콜레스테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대사 부산물로 내 몸에 축적이 되는데 이런 대사 부산물들이 내 몸에 많아지면 이것들이 세포를 변이시키고 내 몸에 피로감을 주고 그렇게 변이된 세포가 또 독성을 지니면서 암이라든지 여러 가지 대사 질환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영양소를 많이 먹는다고 해서 좋은 게 아니에요. 우리가 밥 많이 먹고 고기 많이 먹고 배 부르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소화 흡수가 잘 되지 않으면 왠지 뭐 이렇게 피곤한 느낌이 있지 않나요? 네, 이런 것들이 이제 젖산에 의해서 내 몸을 필요하게 하는 거죠. 그런데 이런 소화 효소 이제 효소가 잘 활용을 해야 이제 영양소로 잘 분해돼서 흡수가 되는데 이 효소의 활성화를 도와주는 게 비타민 미네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내 몸에 열량 영양소만 많고 이 비타민 미네랄이 부족하면 소화효소 작용이 더뎌서 이것이 영양소로 흡수가 잘 안 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 비타민 미네랄을 골고루 먹어야 하는 이유가 이런 어떤 대사 과정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우리가 하루에 두 끼나 세 끼를 잘 먹으면 그 먹은 만큼 잘 이렇게 또 배출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 몸에 당연히 필요한 것이 식이섬유고요. 그렇게 먹은 음식을 소화하고 분해시키고 이동시키고 흡수시키고 배출시키는 과정 전반에서 물이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물도 많이 먹어줘야 우리 몸을 건강하게 만들겠죠. 네, 그래서 이제 열량 영양소는 우리가 충분히 안 배워도 잘 먹고 있기 때문에 이 미량 영양소에 대해서 우리가 좀 공부를 해야 되고요. 미량 영양소는 비타민과 미네랄로 아주 적은 양으로도 신진대사를 지원하고 생리적 기능을 조절하는 그런 필수 영양소라고 합니다. 그 중에서 이제 비타민 같은 경우는 이미 또 많은 강의와 또 우리도 많은 제품들이 있죠. 네, 그래서 오늘은 이 비타민에 관한 내용은 하지 않고 그 중에서 미네랄에 대한 내용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있습니다. 미네랄은 다른 말로 무기질이라고도 하죠. 그죠? 뭐 영양학적으로 이렇게 이제 분류되어서 불리는 용어가 이렇게 조금 다르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미네랄에 대해서 이제 조금 알아보면 이제 많은 종류의 미네랄이 있습니다. 몰리버덴이라든지 뭐 셀레니움, 아연, 나트륨, 구리, 철, 뭐 마그네슘, 칼슘, 망간, 크롬 이런 종류들을 미네랄이라고 하고요. 미네랄은 우리 몸에서 합성되지 않기 때문에 음식을 통해서 섭취가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필수 영양소이기 때문에 우리가 음식을 통해서 이 미네랄을 당연히 섭취를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이런 미네랄도 하루 섭취량이 100mg 이상 우리 몸에 필요한 미네랄을 다량 미네랄이라고 하고요. 100mg 미만이 필요한 미네랄을 미량 미네랄이라고 하는데 다량이 중요하고 미량이 중요하지 않냐가 아니고 우리 몸은 미량이라도 그 미네랄을 필수적으로 필요로 하기 때문에 골고루 섭취하는 것이 관건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런 미네랄 중에서 또 가장 중요하게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 칼슘입니다. 칼슘은 99%가 우리 몸에서 뼈와 치아를 구성하는 데 쓰이고요. 1%가 세포와 체액에 존재해서 생리 기능을 조절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칼슘의 기능을 이렇게 자세히 좀 보면요. 뼈와 치아를 형성하고 신경 흥분 전달 물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뭔가 감정이 좀 조절이 잘 되지 않고 뭐 이런 경우에 칼슘을 먹으라고 하잖아요. 네, 이런 역할 때문에 그러거든요. 그래서 ADHD가 있는 그 뭐 어린이라든지 불면증이라든지 이런데 칼슘이 아주 효과적인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근육의 수축과 이완에도 칼슘이 아주 좋거든요. 그래서 혈관이나 신장 근육에 중요한 기능을 하고요. 그리고 혈액의 pH 농도를 7.3에서 7.5 정도로 유지시켜 주는 것이 칼슘이 하는 역할이라고 합니다. 대장암을 예방하고요. 효소를 활성화시키고 당뇨 예방에도 좋습니다. 그리고 골밀도 유지에도 당연히 칼슘이 필요하겠죠. 그런데 우리가 칼슘을 잘 먹어준다고 하지만 실제로 그 세포와 체액에 존재하는 1%의 칼슘이 만약에 부족하게 된다면 우리 몸은 알아서 자동적으로 뼈에 있는 칼슘을 빼가서 이렇게 체액에 넣어준다고 하거든요. 그렇게 되면 내 뼈에서 필요한 칼슘이 부족해질 수 있겠죠. 그래서 칼슘을 충분하게 섭취하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뼈가 약해지거나 골다공증이 걸리거나 그렇게 할 수 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칼슘을 충분히 섭취해 줘야 되고요. 또 이 칼슘은 조금 아쉬운 게 뭐냐면 흡수율이 좀 낮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충분히 먹는다고 하더라도 그 칼슘의 어떤 분질에 따라서 흡수율이 낮은 칼슘이 있기 때문에 많이 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칼슘의 흡수율을 높여줄 수 있는 그런 어떤 영양제나 그런 어떤 그 기능을 하는지를 잘 알아보고 섭취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나라 그 국민건강 통계에서도 보면 많은 사람들이 칼슘을 충분히 먹고 있어요라고 하지만 많이 부족하다고 합니다. 하루 그 권장량에 비해서. 그래서 한 11세 정도까지 아동은 460mg 정도의 칼슘이 필요하다고 하거든요, 하루에. 그리고 청소년 같은 경우는 476, 성인은 한 500mg 정도가 필요하고요. 노인들도 한 450mg 정도가 필요한데 대체적으로 권장량의 한 50% 정도밖에 섭취를 못하고 있는 그런 심각한 상태라고 합니다. 그리고 특히 뼈나 이게 골량이 자라는 청소년기에 많은 양의 칼슘이 필요한데 우리나라 청소년 같은 경우도 그 어떤 기준량에 비해서 많이 부족한 그 칼슘의 섭취량을 나타내고 있고요. 특히 폐경기 여성 같은 경우는 그 에스트로겐이란 여성 호르몬의 분비가 줄어들면서 칼슘이 많이 몸 밖으로 배출이 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이 칼슘을 드셔주시는 게 우리 건강을 위해서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칼슘은 어떻게 먹을 때 가장 잘 흡수가 되냐고 하면 마그네슘과 비타민 D와 함께 섭취를 했을 때 가장 흡수율이 좋다고 합니다.
그리고 칼슘이 좋으니까 무조건 한꺼번에 좀 많이 먹어야지. 제 같은 경우는 좀 이렇게 하는 편이거든요. 칼슘이 필요해 그러면서 한꺼번에 4알, 5알 이렇게 한꺼번에 먹기도 하는데 그런 어떤 습관은 좀 지양을 해라. 왜냐하면 우리 칼슘 한 알에 250mg이거든요. 그래서 한 2알 정도를 한 번에 먹을 때 권장을 하고 우리 하루 필요량이 한 500mg 정도가 이렇게 되는데 한 번 먹을 때 최대 500mg 정도가 섭취가 되는 게 좋고 그것들 내가 많이 먹고 싶으면 나누어서 드시는 게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칼슘과 함께 콜라겐을 같이 먹어줘도 뼈 조직 형성과 재생에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칼슘은 비타민 C와 함께 먹어도 아주 그 콜라겐의 생성 안정성에 기여를 한다고 하거든요. 그리고 비타민 K와 함께 먹어도 비타민 K의 흡수율과 칼슘의 흡수율을 같이 도와주기 때문에 같이 먹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면 칼슘을 우리가 음식으로 섭취한다면 또 알고 계시죠? 우유나 달걀이나 치즈나 멸치, 그리고 두부나 이런 어떤 그 식품과 함께 섭취해도 칼슘의 어떤 흡수율을 높여줄 수가 있고요. 그런데 이제 이런 칼슘을 먹으면서 탄산음료나 커피나 뭐 알코올이나 이런 음식과 함께 먹으면 또 칼슘 흡수를 방해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너무 짜게 먹는 습관, 또 탄산음료에 길들여진 습관, 이런 습관들을 좀 지양을 해야 칼슘 흡수율이 좋아진다고 합니다. 네. 다음은 마그네슘에 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그네슘은요, 칼슘과 함께 균형을 맞춰 근육의 수축과 이완을 조정하는 그런 영양소입니다. 그래서 근육이 떨리거나 쥐가 나거나 눈밑이 떨리는 증세가 있으신 분들은 우리가 마그네슘 그 부족이라는 걸 많이 알고 있죠, 그죠? 근데 그런 증상들을 우리가 그냥 간과하면은 심해지면 심근경색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그런 정상에 어떻게 보면 전조 증상이라고 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증상이 나타나는 분들은 칼슘과 마그네슘을 좀 메가로 이렇게 복용을 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마그네슘 같은 경우는 스트레스가 많으면 소모량이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스트레스가 많으신 분들 같은 경우도 마그네슘을 좀 많이 먹어주면 좋고요. 우리 인체 내에서 이 마그네슘이 부족하게 되면은 그 우울증이라든지 신경과민이라든지 불면증을 초래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무시기 전에 칼슘이나 마그네슘 제제를 좀 드시고 주무시면 수면의 질도 좋게 할 수가 있습니다. 마그네슘이 많이 든 음식은요, 다시마, 아몬드, 캐슈넷 뭐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영양제로도 보충을 하지만 이런 어떤 음식으로도 같이 섭취를 하면은 또 마그네슘에 또 그 효과적인 그런 어떤 섭취가 될 것 같습니다. 뼈 건강, 다이어트, 당뇨에도 효과적이고요. 그리고 소화도 촉진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칼슘과 함께 마그네슘도 많이 드셔주시고요. 마그네슘과 칼슘은 대체적으로 같이 많이 들어있죠, 그죠? 그런데 그 비율이 2대1의 비율이 가장 효과적으로 흡수될 수 있는 비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칼슘과 마그네슘 제제가 2대1의 비율인지 꼭 확인을 하고 제품을 구입하는 것이 현명한 그런 어떤 칼슘 마그네슘 제제의 그런 그 구입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런 칼슘과 마그네슘이 또 아주 그 영양소의 균형을 맞춰서 잘 들어있는 칼맥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슬란드 심해 바다의 힘을 뼛속 깊은 곳까지 해서 칼맥티라는 제품이 우리 유통이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1회 분량의 칼슘이 250mg, 마그네슘 125mg, 2대1의 비율로 적절하게 영양소가 배합이 되어 있죠. 그죠? 그래서 하루에 2회 섭취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뼈가 약해지기 쉬운 임산부, 수유부, 폐경기 여성 반드시 드셔주셔야 되고요. 어린이나 청소년, 칼슘을 잘 먹지 않으면 뼈가 성장하는데 이렇게 방해가 됩니다. 그래서 성장기 아이들을 키우시는 그런 학부모들은 반드시 칼슘, 단백질, 비타민C, 유산균 같이 골고루 먹을 수 있게 그렇게 이제 도와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뭐 장노년층, 그리고 운동을 많이 하시는 분, 다 먹어야 되겠네, 그죠?
그러면 이런 우리 칼맥디는 어떤 원료에서 추출하냐? 바다 원료에서 깐깐하게 추출한 두 종류의 칼슘의 복합 배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심해 바다에서 추출한 굴껍질에서 추출하는 칼슘 원료를 우리는 사용하고요. 그리고 석회 해조류에서 추출한 식물성 해조 칼슘이 주 원료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채취한 원료를 가지고 벌집형 다공질 구조로 높은 체내 흡수율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아까 칼슘이 흡수율이 낮은 그 미네랄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흡수율을 높일까를 연구를 하면서 이런 어떤 형태로 섭취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졌고요. 그리고 심해에서 채취했기 때문에 풍부한 미네랄이 함유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온 가공으로 영양소 파괴를 최소화한 비소성 칼슘이라고 그러고요.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칼슘과 마그네슘이 2대1의 비율로 들어있고 여기에 비타민 D3까지 들어있어서 각 미네랄의 흡수율을 도와주는 그런 어떤 영양 구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당연히 칼슘, 마그네슘 2대1의 비율로 들어있고요. 네, 이러한 이제 뉴트리라이트만의 방법으로 집요하고 철저하게 추출하고 가공한 칼맥티인데요. 이 빌두다루 해안이라는 지역은 사람의 손길이 거의 닿지 않는다고 합니다. 거기에서 이제 그 심해 깊은 곳에서 자라는 적산호 해조가 있는데요. 이 적산호 해조는 시간이 지날수록 자연적으로 석회화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석회화된 해조류가 이제 그 피오로드 심해의 어떤 거친 물결에 의해서 조금씩 부서져서 바닥에 이렇게 떨어진다고 하거든요. 해저에 쌓인다고 하거든요. 이 해저에 쌓여 있는 석회화된 해조류를 뉴트리라이트 GPS 기술로 그 석션 기술을 활용을 해서 그 해조류를 이렇게 채취를 해서 칼메띠를 만든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자연의 해저 환경을 해치지 않은 그런 어떤 그 기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원료를 채취함에 있어서도 자연을 전혀 파괴하지 않는 그런 어떤 뉴트리라이트인 것 같습니다. 우리 영상 하나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아세요? 뼈는 일생 동안 혈액을 만들고 무기질을 저장하면서 생성과 분해를 반복합니다. 그래서 나이와 성별에 상관없이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죠. 소개합니다. 뉴트리라이트 칼맥디 비타민 무기질. 사람의 손길이 거의 닿지 않는 아이슬란드의 빌두다르. 이곳에서 칼맥디 비타민 무기질의 주 원재료인 석회 해조류가 채취됩니다. 그 중에서도 뉴트리서티의 엄격한 기준으로 골라 체내 흡수율이 높은 해조 칼슘을 얻습니다. 뉴트리라이트는 GPS 기술로 건강한 석회 해조류를 찾고 해저 환경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특수 개발된 석션 기술을 사용합니다. 또한 칼슘, 마그네슘, 비타민 D의 트리플 액션으로 흡수까지 고려한 칼맥디 비타민 무기질을 완성하였습니다. 지금 시작하세요. 평생 뼈 건강 솔루션. 뉴트리라이트 칼맥디 비타민 무기질. 뉴트리라이트. 네, 다음은 철분에 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철분은 이제 필수적인 미량 무기질입니다. 그러니까 살아있는 모든 그 세포에 존재를 하고요. 혈액에서 산소를 운반하는데 필요한 헤모글로빈을 합성합니다. 그리고 효소들과 대사를 해서 그 성장 발육에 도움을 주고요. 에너지 대사에 필요한 그런 영양소입니다. 적혈구를 생성하고 유해산소를 제거하고요. 뇌 세포에 영향을 주는 도움을 주는 그런 미네랄이 철분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임기 여성에게 또는 임산 수유 중인 여성에게 반드시 필요한 영양소가 철분이고요. 이 철분이 이렇게 언급이 될 때 엽산과 함께 드시라는 이야기를 또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엽산도 세포와 혈액을 만드는데
필요한 그런 영양소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유아기나 성장기나 임신기나 수유기 때 이 엽산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물론 이제 엽산은 비타민 B9이거든요. 미네랄에 포함되지 않지만 철분과 엽산이 함께 이렇게 들어있었을 때 그 흡수율을 높여주기 때문에 함께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특히 이제 엽산 같은 경우는 임산부가 이제 태아를 이렇게 임신해 있을 때 태아의 신경관을 만드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일반 성인의 용량을 드셔주셔야 충분히 건강한 태아가 또 이렇게 조직이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네, 이런 철분은 녹색 채소에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금치라든지 뭐 다른 녹색 채소를 또 많이 드시면 철분에 또 이렇게 섭취가 또 늘어날 수 있고요. 육류라든지 어패류, 또 곡류 이런 데도 철분이 또 들어있기 때문에 그런 음식을 통해서도 또 철분을 또 섭취를 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철분은 조리 과정에서 그 영양소가 많이 파괴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 음식을 통해서 철분 관련된 그런 영양소 많이 먹었는데 라고 하지만 보이지 않는 곳에서 영양소가 또 파괴가 되기 때문에 내가 생각하는 것만큼의 그런 어떤 섭취량이 부족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많이 필요한 그런 분들은 반드시 보조 제제를 함께 섭취를 해주는 것이 또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우리 제품도 아이언 폴릭이 있죠, 그죠? 네, 아이언 폴릭 플러스, 아이언은 철분을 나타내고 폴릭이 아연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가 플러스 되어 있다고 해서 이 제품이 또 이렇게 유통이 되고 있고요. 임신과 출산 및 수유기의 모든 여성들에게 특히 더 필요한 철분과 엽산을 보충해주는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시금치 분말과 굴껍질 분말 혼합물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철분은 체내에서 헤모글로빈 및 미오글로빈을 구성하여 산소를 이동 저장하며 엽산은 세포와 혈액의 생성 등 우리 몸에서 중요한 기능을 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 아이언 폴릭이 이렇게 있고요. 아이언 폴릭은 한 정당 7.5mg의 철분과 150 마이크로그램의 엽산이 함유되어 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하루에 두 알, 보통 그러면 한 15mg의 철분이 섭취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연령별 철분 필요량을 이렇게 보면은 유아기는 한 7mg 정도가 필요하고요. 청소는 여자 같은 경우는 15mg 정도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성인 여성 같은 경우도 한 18mg, 임산부는 많이 필요하죠. 27mg. 그래서 각자 연령에 맞게 기존 이제 우리 아이언 폴릭 같은 경우는 뭐 일일 이정으로 정해져 있지만 내가 더 필요로 한다고 하는 연령대나 또 그런 상황에 있으면 좀 메가요법으로 드셔주셔도 효과적일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일반 철분 같은 경우는 변비가 많이 걸리죠. 그죠? 근데 우리 철분 같은 경우는 또 식물성 원료가 주 원료로 사용되기 때문에 전혀 그런 어떤 걱정 없이 섭취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또 다음 미네랄은 셀레늄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네, 셀레늄은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합니다. 비타민 E보다 1970배의 항산화 기능을 가지고 있다고 해요. 그리고 암세포 성장을 억제하고 암세포 자살을 유도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피부 노화를 방지하고요. 여드름이나 습진, 기미, 아토피 등 뭔가 피부 질환에 또 셀레늄이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기형 정자수를 억제해서 성기능 향상에 도움이 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남성 불임을 이렇게 예방하는데도 셀레늄이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중금속을 해독하는 그런 기능도 있기 때문에 또 셀레늄도 많이 드셔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이런 어떤 많은 아주 강력한 항산화 기능을 하는 셀레늄은 1978년부터 세계보건기구와 국제연합 식량농업기구에서 필수 영양소로 지정이 되어 있대요. 그래서 하루에 적게는 50 마이크로미터에서 200 마이크로그램 정도까지를 섭취를 권장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 셀레늄은 우리 토양에 있는 그런 어떤 미네랄이거든요. 그래서 기존에는 토양에서 우리가 식물이나 과일을 재배를 해서 그 토양에 있는 셀레늄을 식물이나 그 채소가 이렇게 흡수를 해서 우리가 그 채소 과일을 먹으면
셀레늄을 흡수를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환경오염으로 인해서 토양에 셀레늄이 거의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식품을 통해서 셀레늄을 섭취하는 거는 거의 불가능에 가깝기 때문에 필요한 그 셀레늄을 그 건강보조식품을 통해서 섭취하라고 WHO에서도 권장한다고 합니다. 셀레늄이 많이 들어있는 음식으로는요, 브로콜리나 호두나 또 참치, 연어, 또 브라질 너트 같은 이런 너트류에도 셀레늄이 들어있습니다. 이 셀레늄이 들어있는 우리 제품으로는 파셀레늄 E가 있죠. 네, 파셀레늄 E는 항산화 영양소인 셀레늄과 비타민 E가 같이 들어있고요. 칼슘과 더불어 파슬리까지 함유되어 있어서 지치기 쉬운 현대인의 건강을 잘 지키는 데 도움을 줍니다. 셀레늄은 우리 몸에서 필수적인 미량 원소 무기질로 항산화 작용을 하는 비타민 E와 함께 체내에서 지질의 산화를 방지하고 세포막을 보호해주는 그런 기능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셀레늄도 잘 챙기셔서 다양한 미네랄을 또 섭취하는데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네, 다음은 이제 중요한 식물 영양소에 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파이토케미칼이라고 하죠. 그죠? 네, 파이토라는 말은 식물을 의미하고요. 케미컬은 화학물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식물에서 나오는 화학물질인데 이게 인간의 몸에 유익한 그런 물질인 거죠. 그래서 식물이 해충이나 미생물이나 또 비바람이나 자외선이나 이런 것들을 맞으면 자기 몸을 지키기 위해서 색깔을 변화하면서 영양 물질을 만들어냅니다. 그것이 본래는 식물이 자기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어내는 물질인데 그 물질에 그 많은 영양소가 들어있다라는 것이 밝혀진 거죠. 그것을 식물 영양소라고 하고 파이토케미칼이라고 하는데 지금까지 알려진 이 식물 영양소는 한 2,500여 가지 정도가 되고요. 이런 식물 영양소가 만성 질환이라든지 심혈관 질환이라든지 암을 예방하고 항노화, 항산화에 굉장히 효과적이라는 것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우리 여름 되면 고추가 빨갛게 익고 가지가 보라색으로 익고 그런 어떤 토마토가 초록색에서 붉게 익고 하는 그런 과정이 있죠. 그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 식물들이 이런 어떤 영양소를 만들어낸다라는 거죠. 그래서 각 식물들은 각자의 색깔에 따라서 다른 식물 영양소를 만들어낸다고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빨간색을 가진 과채류 같은 경우는 라이코펜이나 엘라그신이라는 식물 영양소를 만들어내는데 이런 영양소가 항산화, 심혈관 질환에 좋다고 합니다. 그리고 노랗고 주황색을 가진 과채류 같은 경우에는 루테인이라든지 베타카로틴, 제아잔틴이라는 식물 영양소를 만들어내는데 이런 영양소는 눈 건강에 도움이 되죠. 그리고 보라색에는 안토시아닌이나 폴리페놀이라는 영양소가 들어있는데요. 이런 영양소는 노화를 억제하고 심장 건강에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초록색은 클로로필, 인돌 이런 영양소가 있는데요. 세포 건강에 도움이 되고 해독 작용에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국인이 많이 먹는 흰색 과채류, 네, 마늘이나 양파나 우리 버섯 이런 거 많이 먹죠. 거기에는 알리신이나 페르세틴이라는 영양소가 들어있는데요. 이 흰색 그 과채류 같은 경우에는 혈액순환에 좋고 또 뼈 건강에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과채류를 다양한 색깔로 우리가 음식으로 섭취하는 것이 좋다라는 거는 익히 알려져 있죠. 그죠? 그러면 이런 다양한 종류의 이 식물 영양소는 우리 몸에 들어가면 어떤 기능을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항산화 작용인데요. 이 식물 영양소 예를 들면 녹차에 들어있는 EGCG라는 영양소나 적포도주에 레스베라스트롤이라는 영양소가 들어있거든요. 이런 어떤 영양소는 우리 인체에 들어가면 NRF2라는 그런 물질을 활성화시킨대요. 근데 이 NRF2라는 물질이 우리 몸에 들어가면은 이것들이 우리 몸의 독성을 해독하고 DNA 손상을 막아준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하고요. 두 번째는 항비만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식물 영양소가 우리 몸에 들어가면 지방세포를 사멸시키고 또 사멸을 유도하고요. 그리고 지방세포 분해하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제 소비자 중에 그 더블엑스를 먹으면 본인이 자꾸 살이 빠진다는 분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본인은 다이어트를 할 때 더블 X를 먹는 분이 계세요. 이분 같은 경우는 이 더블 X에 들어있는 식물 영양소가 항비만 효과를 하는 거죠. 네, 그리고 세 번째는 이 식물 영양소가 항당뇨 기능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카테킨이라든지 EGCG라든지 이런 어떤 식물 영양소가 인슐린 분비를 개선하고요. 당 대사 조절이나 그 당뇨와 관련된 여러 가지 기능을 향상시켜 준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주변에 당뇨 있으신 분들에게도 권하면 너무 좋은 영양소이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항고지혈증 그리고 뭐 동맥경화 예방에도 또 식물 영양소가 아주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식물 영양소는 항암 기능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DNA 돌연 변이를 예방하고 산화에 의해서 그 세포가 변성되는 것을 막아준다고 하거든요. 그리고 세포 독성을 예방을 해서 암을 예방한다 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고 이미 영양학회에서도 밝혀져 있습니다. 그리고 식물 영양소는 뼈 건강에 도움을 줍니다. 그래서 조골세포의 기능을 촉진시키고 또 파골세포죠. 생명을 다한 그 파골세포의 사멸을 유도하는 그런 기능을 하고요. 뼈 건강에 관여되기 때문에 또 뼈가 약하신 분들에게도 이 식물 영양소를 권하면 크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 식물 영양소가 어떻게 항암에 효과가 있는지 영상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다섯 가지의 채소와 과일 섭취를 통해 우리 몸 안에 들어온 다양한 피토케미컬은 암이 발생하는 여러 단계에서 작용을 한다. 흔히 암은 발암물질이나 활성산소에 의해 세포 속 DNA가 손상을 입게 되면서 발생하게 된다. 식물 활성 영양소, 즉 피토케미컬은 이 돌연변이 세포에서 시작된 악성 종양에 달라붙어 암세포의 성장을 차단하고 암세포가 스스로 죽게 만든다. 뿐만 아니라 다른 부위의 침범도 막음으로써 전이의 위험성도 낮추게 한다. 때문에 다섯 가지 색으로 대표되는 채소, 과일을 골고루 섭취한다면 암의 예방은 물론 암의 치료에도 효과를 볼 수 있다. 현재 이 피토케미컬의 항암 효과는 전 세계적으로 여러 연구를 통해 입증되고 있다. 네. 그러면 이제 이렇게 식물 영양소가 풍부하게 들어있는, 또 우리 더블엑스에 대해서 소개를 안 할 수가 없죠. 네. 리더님들은 건강식품을 선택할 때 그 기준을 무엇으로 삼으십니까? 네. 우리 리더님들은 또 현명한 기준을 다 가지고 계실 거고요. 그러니까 일반인들에게 물어봐도 좋을 것 같아요. 어떤 기준을 가지고 건강기능식품을 선택하세요? 라고 물어보는 것도 좋을 것 같거든요. 네, 가장 또 좋은 그 기준은 영양소의 균형이 잘 들어있는가? 풍부한 식물 영양소가 들어있는가, 자연을 담은 농법의 원료를 가지고 쓰는가, 엄격한 품질 관리가 되어 있는가, 그리고 과학적인 검증이 되어 있는가를 그 기준으로 삼으면 아주 실패하지 않는 그런 어떤 건강보조식품을 고를 수가 있는데요. 실제로 이 다섯 가지를 다 가지고 있는 건강보조식품 브랜드는 없습니다. 뉴트리라이트 말고는. 그리고 첫 번째인 영양소의 균형을 잘 가지고 있는가라는 이런 어떤 조건 하나만 제시해도 제대로 된 영양소는 잘 없다고 합니다. 네, 뉴트리라이트 더블엑스는요, 14가지의 비타민과 10가지 미네랄, 그리고 19가지의 식물 영양소가 들어있고요. 아세로라 체리가 주 원료로 사용이 되고, 이렇게 부원료로 많은 유기농으로 재배한 채소 과일 종류가 또 더블엑스를 만드는 원료로 사용이 됩니다. 우리가 일상적인 식사 음식으로 제대로 섭취가 안 되는 그런 어떤 영양소를 보충하는 그런 제품으로 더블엑스가 아주 탁월하고요. 이제 우리가 식습관이나 어떤 그 우리 음식의 질을 따져보면 10년 전과 지금 비교를 해보면 우리 가정의 식탁은 10년 전의 어떤 영양소와 지금의 영양소가 크게 변함이 없는지 아니면 10년 전에 비해서 우리의 식습관이 많이 변했다고 생각되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많이 변했죠, 그죠? 식자재에 들어있는 영양소도 많이 변했고, 그리고 우리의
식습관도 많이 변했죠, 그죠? 그러면 우리가 먹는 건강보조식품도 그 속에 들어가는 영양소의 함유량이 따라서 변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일반적인 그런 어떤 건강보조식품 브랜드들은 그런 변화에 발을 잘 맞출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더블엑스 같은 경우는 1998년에 한국에서 출시가 됐고요. 2004년에 1차 리버전이 됐고, 2009년에 2차 리버전이 됐고, 2019년에 3차 리버전이 되었습니다. 왜 그렇게 리버전이 되냐면 우리의 식습관이 자꾸 변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식습관이나 여러 가지 문화가 변하면서 더 섭취해야 되는 그런 어떤 영양소가 또 보충이 돼야 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리버전이 된다라고 리버전이 된다라고 하고요. 그리고 3차 리버전까지 됐지만 지금 또 뉴트리라이트 본사에서는 또 한국인의 식습관이 또 계속 변하고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또 그 다음 세대의 더블엑스를 이미 연구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시대별로 영양소 섭취량이 변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또 그에 맞추어서 더블엑스는 영양소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계속 업그레이드 시키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더블엑스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영양소의 상승작용을 시켜주는 그런 어떤 영양소가 배합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물론 비타민, 미네랄이 그들 각자가 각각의 역할을 하기도 하지만 비타민과 미네랄은 서로 상호작용을 통해서 각자의 흡수율을 높여주는 그런 기능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기능을 통해서 흡수율이 최대한으로 되기 위한 그런 어떤 배합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만약에 이런 어떤 종합 비타민이나 무기질의 이런 어떤 영양소의 연계고리가 끊어지게 되면은 실제로 그 제품은 제 기능을 다 하지 못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비타민C 같은 경우는 철분의 흡수율을 높여주고요. 그리고 단백질의 흡수율도 높여주고 항산화 기능에 그 다른 항산화 제품과 같이 섭취했을 때 항산화 기능을 높여준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그 비율까지를 다 고려해서 더블엑스에 다양한 종류의 그런 영양소가 들어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왜 원료와 식물 영양소인가라는 그런 어떤 그 기준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는 이제 식물 영양소 19종의 식물 영양소가 들어있다라고 하죠. 그런데 실제로 이제 식물 농축물과 식물 영양소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다고 합니다. 다른 영양제나 식품들은 우리는 20가지 식물 농축물이 들어있어요. 30가지 식물 농축물이 들어있어요. 라고 말을 하지만 실제로 식물 농축물 속에 식물 영양소가 들어있는 것은 다른 개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농축물의 숫자가 많은 게 좋은 게 아니라 그 농축물 속에 다양한 영양소가 들어있는지를 확인을 해야 되고요. 우리는 20여 가지의 식물 그 원료에서 19종류의 식물 영양소가 들어있다라는 것을 공식적으로 이렇게 또 광고를 하거나 공식적인 어떤 그런 그 인정을 받았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소비자들이 헷갈리기 쉬운 우리도 식물 들어있는데 다른 제품도 들어있던데 라고 한다면 그것이 농축물인지 영양소인지 그 농축물에는 그러면 몇 종의 어떤 식물 영양소가 들어있는지를 우리가 또 잘 확인해서 소비자들이 좋은 기준을 가지고 식물 영양소가 든 건강보조식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이렇게 권장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뉴트라이트 회사는 건강기능식품 회사라기보다는 식물영양연구기업에 가깝다고 합니다. 그래서 최종 영양제에 식물 영양소가 들어있는 것이 좋은 영양제이기 때문에 그런 기준을 가지고 우리가 또 제품을 선택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씨앗에서 완제품까지 믿을 수 있는 그런 과정을 거쳐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 뉴트라이트는 씨앗 선정에서 연구, 재배, 수확, 또
제품, 완제품까지를 수직적 통합 관리 시스템을 통해서 직접 다 관리를 하죠. 그래서 그런 어떤 관리 시스템을 보테니컬 프로세서 9이라고 해서 식물 선정부터 아주 꼼꼼하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식물 선정을 하더라도 발화율이라든지 그다음에 수요율이라든지 그런 과정을 고려해서 종자를 선택을 하고요. 그 종자가 선택이 되면 시범 재배를 먼저 통해서 어떤 영양분이 추출이 되는지까지를 꼼꼼하게 따져서 또 관리가 된다고 하거든요. 그리고 지금 전 세계 3개 지역에서 4군데의 농장을 가지고 또 그 원료를 충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주 믿을 수 있는 그런 제품이고요. 만약 어떤 제품이 좋은 영양제라고 한다면 어떤 농법으로 재배를 했고 어떤 시설에서 재배를 했는지 이런 것도 따져보는 것이 좋은 건강식품을 고르는 그런 어떤 방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런 일은 있지도 않았지만 우리 제품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한다고 하면 이력 관리 시스템을 가지고 있어서요. 제품이 문제가 되면 어떤 농장에서 그리고 어떤 제조 시설에서 관리가 되었는지가 다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품의 안정성이나 효율성에서 아주 탁월한 그런 어떤 프로세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고의 제품을 위한 끊임없는 연구 과정을 하고 있죠. 그죠? 그래서 건강보조식품이면서 의약품 관리 기준에 맞는 그런 어떤 기준을 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고요. 더블엑스 같은 경우는 인체 적용 시험 결과 혈중 활성산소 ROS를 감소시켰다는 그런 어떤 연구 결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인체가 스트레스를 받거나 그리고 외부의 안 좋은 어떤 환경에 노출이 되면 이 활성산소 ROS라는 게 이렇게 높아진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우리의 이제 세포를 공격하고 세포 속에 있는 DNA를 손상을 시킨다고 합니다. 그런데 네, DNA를 손상을 시키거든요. 그래서 이런 어떤 이제 그 활성산소에 많이 노출이 되면 우리 DNA는 딱딱한 공처럼 생기는데 그것이 활성산소에 의해서 딱딱딱 하면 충격을 받는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건강한 똘똘 뭉쳐서 있는 그 DNA가 이런 충격을 받으면 그게 이렇게 부서지면서 손상이 생긴다고 하거든요. 그러면서 이런 그 DNA의 꼬리처럼 동그랗고 뭔가 명확해야 되는데 희미해지면서 꼬리처럼 이렇게 이제 그 DNA가 그렇게 변한다고 해요. 그게 세포 변이가 되는 거죠. 그런데 그런 어떤 상태에 있을 때 더블엑스를 섭취를 하면은 이 DNA 꼬리 길이가 유의적으로 감소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DNA 손상이 감소했다는 것을 인체 적용 실험으로 이제 확인을 했고요. 그것이 또 인정을 받아서 네, 또 인정을 받아서 이런 어떤 네, 뉴트리언트지에 또 우리 더블엑스가 표지 논문으로도 선정을 됐습니다. 그리고 또 많은 5개국에서 진행된 6건의 임상 실험을 가지고 그런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아주 또 믿을 수 있는 그런 제품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더블엑스는 이제 건강보조식품에서는 DNA 손상을 줄여준다라는 그런 어떤 연구 결과를 가지고 있는 브랜드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뉴트리라이트 더블엑스가 The Only, The Best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한국에서 유통되고 있는 더블엑스는 일본이나 중국과는 또 다르다고 하거든요. 일본과 중국이 우리 같은 아시아권에서 식습관이 비슷하지 않나라고 하지만 실제로 먹는 영양분이나 필요로 하는 그 영양 요구량이 다르기 때문에 한국, 일본, 중국 더블엑스가 다 다르고요. 한국에서 유통되고 있는 그 더블엑스가 DNA 관련해서 가장 많은 효과를 나타내는 그런 제품이라고 하고요.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도 또 더블엑스는 또 더 많은 영양소를 뭐죠? 넣기 위해서 또 계속 또 리버전 되는 그런 연구가 계속 진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러면 더블엑스 영상 하나. 비즈니스의 품격, 제품의 진심. 더블엑스. 딱 하나의 영양제를 골라야 한다면 어떤 것을 생각해야 할까요? 당신의 그 생각을 알기에 더블엑스는 더 깊이, 더 많이, 더 넓게 생각합니다. 부족한 것을 채우는 정도를 넘어
지키는 것까지 생각하고 한국인에게 맞는 영양조합은 무엇인지 더 꼼꼼하게 생각하고 많은 영양소를 넘어 좋은 영양소를 생각합니다. 당신을 위한 딱 하나의 영양제가 되기 위한 생각. 더블엑스의 진심입니다. 뉴트리라이트 더블엑스. 네, 당장 더블엑스 먹고 싶죠? 네. 네, 그러면 이런 더블엑스가 우리 지금 하루치, 우리가 더블엑스를 먹을 때 한 3천 원 정도의 비용이 들잖아요. 한 9만 원 정도라고 생각하면 한 달에 이제 9만 원이니까 한 3천 원 정도의 비용을 우리가 하루치로 이제 먹게 되는데 실제로 너희 더블엑스 너무 비싸다. 그래서 못 먹겠다 해서 또 저렴한 영양제를 드시는 분들도 계시죠. 그런데 더블엑스에 들어있는 그런 비타민, 미네랄, 식물 영양소를 우리가 음식으로 사서 먹는다고 생각하면 하루치가 이렇게 많은 음식으로 섭취를 해야 된다고 합니다. 당근 6개, 파프리카 3개, 브로콜리 700g, 연어 250g, 딸기 20개를 하루에 먹어야 되거든요. 딸기 20개만 하더라도 2만 원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음식으로 먹는다면 3명이 죽는다고 그러죠. 아빠는 돈 벌어온다고 힘들어서 죽고, 엄마는 요리한다고 힘들어서 죽고, 아이는 배가 불러서 죽고, 이런 이야기가 농담으로 많이 쓰이는데, 그렇게 하는 것보다 하루에 3천 원 투자해서 우리 더블엑스를 먹는 것이 훨씬 더 경제적이고 또 효과적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최근에 이제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인을 위한 식생활 지침이라는 이런 어떤 강력한 그런 그 식생활과 관련된 그런 내용에 대해서 언급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미국에 이제 이렇게 식생활 지침이 개편이 됐고요. 음식 피라미드도 다시 이렇게 개편이 됐다고 하거든요. 거기 핵심적인 내용을 보면은 진짜 음식을 먹어야 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초가공식품, 알코올, 그다음에 뭐죠? 정제탄수 이런 것들을 강력하게 제한을 하고요. 한국인의 음식을 K푸드를 인정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김치나 발효식품 이런 것들을 먹어라라고 하고, 네, 그리고 단백질이나 그다음 마이크로바이옴에 대해서 또 더 많은 이런 어떤 섭취를 해야 된다라는 내용으로 개편이 많이 됐다고 하거든요. 우리가 이미 너무 잘 알고 있고 또 우리 리더님들은 또 너무 또 잘 섭취하고 있는 이런 어떤 제품들이 어떤 이렇게 이제 미국에서도 지금 그러한 제품으로 이제 또 개편이 되고 있는데요. 어쨌든 전 세계적으로 우리가 좋은 음식을 먹고 좋은 영양소를 섭취하는 것이 건강을 지키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라는 것들을 또 알아가고 그런 것들이 트렌드로 자리 잡는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HQ 지능 우리 리더님들은 너무 높으시잖아요. 그죠? 올해도 우리가 HQ 지능을 더 높이고 그러한 지능을 우리 주변 분들에게도 또 많이 알려서 우리 2026년에는 우리 드림월드가 더 건강하고 또 더 성장하는 한 해가 됐으면 좋겠고요. 오늘 제품 강의는 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어우, 우리 그 금요일 날 항상, 그죠? 이렇게 좋은 시간 만들어 주시고, 건강에 관해서 너무나 좋은 지식 주시는 우리 윤정경 님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자, 우리 또 금요일 정말 건강 뭐니 뭐니 해도 이 추운 날씨 건강하게 지내시고 또 우리 또 1월, 2월 여러 가지 또 프로모션이 있으니까 사업에 또 말처럼 달리는 한 해 됐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